드디어 서울에서 안성으로 바로 가는 광역버스를 드디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양재 신내순역에 나와 있고 지금 2번 출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 광역버스가 이곳 2번 출구를 통해서 올라가야지 이제 승강장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바로 가는 또 안성의 광역버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기대가 조금 됩니다. 오늘 광역버스를 타고 바로 안성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웬만한 곳이라면 서울로 가는 M버스나 직행좌석 등급의 광역버스 노선 하나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두 곳을 꼽아보자면 오산의 오산역 환승센터에는 5300번 직행좌석과 M5532번이 있습니다. 안성과 인접한 평택에는 이미 M5438번과 6600번이 강남역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평택 지지역을 시종점으로 삼는 직행좌석 노선이 곧 하나 더 개통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평택 옆에 안성시도 2021년부터 직행좌석의 광역버스 노선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없이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의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3개 노선으로만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밖에 선택지가 없어 당연히 시외버스 요금 결제를 해야 했고, 또 일일이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는데 2월 20일에 개통된 광역버스 노선 하나로 이제는 요금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되었고 승차권 발권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광역버스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는 안성 직행좌석 4401번입니다. 여기가 4401번의 승강장입니다. 4401번이 언제쯤 도착할지 전광판을 좀 보겠습니다. 21분? 아직 좀 많이 기다려야겠는데요. 버스 위치가 대충 서울 초입도 아니었나 봅니다. 오후 3시 46분 빈 좌석 4집을 띄우고 4401번이 왔습니다. 앞문만 달려있는 차량이다 보니 앞문으로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 후 천천히 탑승해야 할 것 같네요. 오후 3시 47분 매헌 시민예술 정류소를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 목적지 공도버스 정류장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가 현재 이용하는 도로는 강남역 방향으로 중간에 양지역을 지나가게 되지만 양지역 정류소는 전혀 정차하지 않습니다. 양재역에서 바로 출발하시는 분이라면 4401번을 양재역에서 보셨더라도 이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역에서 좌회전하여서 서초구청 앞을 지나가지만 역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청 정류소에 정차하는 광역버스는 보정역 방향으로 가는 1241번이나 인천터미널로 가는 M6439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세요. 서초구청 앞을 통과하면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로 접어듭니다. 부산 방향으로 진입로를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행하며 안성에 있는 첫 번째 정류소까지는 무정차입니다. 서초 IC에서부터 바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오산까지만 시행, 주말에는 신탄지까지 시행합니다. 제가 이용했던 날이 평일이니까 오산까지만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이죠. 양재 IC에 닿았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 관할구역이고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분기점과 판교 IC, 서울요금소가 이어집니다.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은 여기에서 통행권을 받고 갑니다. 서울요금소입니다. 신갈분기점까지 7km가 남았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가는 광역버스라면 하나 있죠. 3401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치는 곳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동천 EX 허브입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동천 EX 허브를 하행방향 한정으로 세운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개통하고 나서는 들어가지 않네요. 청주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잠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신갈 분기점이죠. 이후로는 수원 신갈 IC, 기흥휴게소, 기흥 IC와 기흥 동탄 IC, 동탄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기흥 동탄 IC를 지난 지점, 전세버스 둘, 아까 봤던 청조방향 시외버스 셋, 그리고 금호고속 4까지 추월해 갔습니다. 잘 가시고. 그 전세버스들 대전 방향으로 안 가고 여기 동탄 분기점에서 빠지네요. 다시 한번 잘 가시고. 이제 오산 IC, 남사 진위 IC, 안성 분기점, 안성휴게소, 안성 IC가 남아 있습니다.
오산 IC를 좀 지나서 평택으로 접어들 때 평일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종료됩니다. 이때 제일 안쪽 차로 사용은 버스에서 추월하는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가 차로 변경을 했죠. 앞으로 2km만 더 달리면 안성 IC에 닿습니다. 4401번이 개통하기 전에도 그동안 8200, 8201, 8202번 직행 좌석이 안성 IC를 이용해가며 운행했죠. 그 버스들은 경기도 안에서만 운행하는 직행 좌석 버스이지만 지금 타고 있는 4401번은 서울에서 가는 버스입니다. 드디어 안성 IC에 닿습니다. 여기에서 38번 국도와 연결되는데 요금소를 지나고 나서 안성 방향 우측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안성내 정류소 정차 구간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정차하는 정류소는 주은풍림 아파트입니다. 이후로 공도버스 정류장, 대림동산,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를 거쳐 마지막으로 한경대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순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은풍림 아파트에 닿기 전 진등 태산 아파트 정류소도 있지만 직행좌석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가서 LPG 충전소가 보이면 그 충전소 바로 앞에 주은풍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2번이 제 목적지 공도버스 정류장이고요. 매헌 시민의 숲에서 약 1시간 2분 소요됐습니다. 이 버스는 대림동산 중앙대를 거쳐 한경대에서 운행 종료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용한 직행좌석 4401번 운행 구간은 안성 한경대에서부터 서울의 매헌 시민의 숲 양재 꽃시장까지, 중간에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 대림동산 공도시외버스 정류장, 주은풍림 아파트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카드 기준으로 기본 2,800원만 단말기에 태그해서 결제하면 어느 구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경대에서 5시에서 22시 30분까지, 매헌 시민의 숲에서 6시 20분에서 23시 40분까지 평일에 10에서 40분, 주말에는 10에서 4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더욱 자세한 운행 시간은 지금 보여드리는 시간표 자료를 잠시 일시 정지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평일에 좌석 예약 버스가 운행되는 곳이 각 방향별로 하나씩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헌 시민의 숲에는 버스가 한경대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대광이 R버스까지 포함하는 경기도의 직행좌석 버스는 다른 도시철도나 다른 시내버스 노선과의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서 다른 노선에서 4401번으로 환승하실 때 기본 요금이 아닌 환승 할인 요금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울 안성 간 시외버스만 있었을 당시에는 시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요금에 추가로 시외버스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당연히 시내 대중교통과 시외버스 간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서울 경부나 서울 남부에서 안성 한경대까지 기준으로 평시 시외 일반 6,300원을 부담해야 하고 따로 승차권 발권도 필요해서 카드 태그 정도만 하면 되는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물론 시외버스도 차량 안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 태그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4401번이 개통되기 전에도 광역버스만으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안성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삼는 8200, 8201, 8202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서울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해당 버스로 바꿔 타는 식의 중간 환승이 필요해서 오히려 번거로움이 더해졌고 소요시간도 증가했습니다. 직행좌석 4401번은 안성에서 서울로 가는 최초의 광역버스이자 직행좌석버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401번이 개통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 역사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안성시에서는 안성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버스 신설부터 추진했는데요. 38번 국도가 아닌 남안성 IC를 거치는 경로로 차량 6대, 배차 간격 40분으로 설정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 추진은 불발됐고 다음 해가 되어서 안성 공도읍에서 양지역 간 광역버스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이 추진도 불발됐다가 경기도형 준공영제 2020년 사업 대상 노선에 선정되었다가 또 불발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당시 서울특별시가 서울 진입 광역버스 신설을 두고 부동의를 표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노선은 각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를 해야 노선 신설이 가능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설이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안성 공도읍에서 양지역 간 광역버스 노선 선정이 됐습니다. 편도 운행거리 61.8km, 20분 간격에 하루 55회 운행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해 이 노선을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추진 노선의 내용상에서는 경로상 평택시 관할 지역까지 합해 51.79km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안성 간 광역버스를 다시 추진, 기존 안성 공도읍에서 양지역 구간에서 안성터미널 강남역 구간으로 바꾸어 추진하였는데요. 지난해 6월 고속도로 등을 통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전과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추진하던 안성터미널 강남역 구간은 성사되지 못했는데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는 문제, 광역버스 경로가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는 문제, 고속도로 이용으로도 크게 소요시간 단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안성터미널 강남역 구간 대신에 나온 것이 바로 안성 한경대에서 양재 시민의 숲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 결국 선정되며 최초의 서울 안성 간 광역버스 노선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401번 직행좌석버스 노선 개통을 앞두고 운송사업자 입찰과 선정도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KD 운송그룹의 평택버스로 결정되었습니다. 운송사업자 입찰에는 금호고속과 백성운수도 참여했으나 모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말하자면 오히려 안성터미널을 기준점으로 삼는 8200에서 8202번을 운행하는 대원고속이 참여했을 시에 좀 더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평택회사가 낙찰됐더라고요. 같은 KD 소속이라고 하지만서도 약간 의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금호고속도 입찰했는데 일단 금호고속은 광역버스 운행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KD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동부고속이 그 3401번 입찰 경쟁에서 1위를 했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좀 그리고 백성운수 또한 일반 시내버스 경험은 있고 역시 광역버스 경험은 없지만 기술 능력 면에서 금호고속보다도 좀 낮았죠. 입찰가는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서울 안성 간 최초의 광역버스이자 직행좌석버스,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는 딱 한 곳, 매헌 시민의 숲 양재꽃시장 정류소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문제나 시외버스와의 차별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강남역으로 들어가는 노선 추진이 불발되고 대신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민의 숲 기중적 노선입니다. 여타 광역버스와는 꽤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신논현역이나 강남역 일대를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해당 지역에서 4401번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가 이동에 대한 수고가 더 들어갑니다. 신논현역이나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시민의 숲에 4401번 정차 정류소 지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논현역이나 강남역, 양지역에 정차하는 광역버스를 많이 볼 수 있어 다른 광역버스라면 해당 지점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4401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초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지역이나 서초구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 신분당선으로 두 정거장이지만 남부터미널역까지나 고속터미널역까지도 환승을 포함해 지하철 두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 포지션의 많은 부분을 가져오기보다는 또 다른 성격의 노선으로 볼만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방향 매헌 시민의 숲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것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강남대로의 출퇴근 시간대 큰 혼잡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신논현역에서부터 강남역을 지나 양재역으로 가는데 차량 정체가 너무 극심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논현역, 강남역, 양재역 세트로 정차하는 경로가 편성된 광역버스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으로 강남대로 특히 양재역 방향 하행이던가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제때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점을 생각해보면 4401번의 강남역 미진입이 여타 광역버스들과 비교하면 강남대로 하행 방향에 정체 영향을 덜 받는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만도 합니다. 안성에서 서울 방향 광역버스는 직행좌석 4401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안성 동아방송대에서 안성터미널 제2산업단지 남한성 IC를 경유해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대상에 선정되어 4401번이 못했던 강남역 진입 목표를 이것이 대신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한경대나 중앙대, 공도읍을 경유하지 않고 제2산업단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요를 지켜봐야 하겠고, 또 이런 경로의 노선이 현 시외버스 8008번의 경로와 유사점이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 8008번 시외버스의 후진으로 광역버스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401번 직행좌석버스 개통으로 시외버스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4401번 직행 좌석 버스에 이어서 다음에 서울 안성 간 시외버스는 어떨지, 그리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철도 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